제 영상은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나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제 영상을 시청을 삼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프로파일러의 시선이라는 이 채널은 국사시험에 전혀 도움이 되는 채널이 아니고요. 우리 역사 기록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실체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채널이지 국사시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라던가 중고등학생분들은 국사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회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역사 강사분들의 채널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려사와 선화봉사 고려 도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고려의 영토와 국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처럼 사이비 역사 채널에 빠져서 그 채널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근 3년 동안 대륙 고려를 주장하는 그런 사이비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창궐 했던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 어떤 근거나 증거들을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전혀 설득이 되지 않고요. 어떤 진단이나 약 처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심각한 우리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주장은 근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이래야 해 저래야 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상상력이라던가 뇌피셜에 의해 가지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의문점에 대해서 굉장히 정중하게 해소해 달라고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떤 식이냐면 고려 말기 그리고 원나라 말기라고 할 수 있는데 1354년, 55년 이때 최영 장군이 대륙에서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산동성이나 강소성 일대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고려가 대륙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최영 장군이 그쪽에서 전투를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홍군적이 출몰했던 그런 지역들이라던가 그런 시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자신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을 때는 고려가 대륙을 지배했던 게 맞는 것 같다라고 그런 식으로 댓글 많이 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대륙 고려를 주장하고 있는 사이비 유튜버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믿는단 말이에요.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는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기초가 되는 그런 정보들이 정보에 대한 그 지식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 역사 채널을 살펴보면 수십 개의 영상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대륙 동쪽 강소성이나 산동성에서 고려의 마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고려의 영토였다. 왕건 고려의 영토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고구려 중기 때도 장수왕 때라던가 그 외에도 고구려가 고려라고 이제 불렸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또한 만주 고려나 한반도 고려에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피난을 가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고려 마을이라고 부락을 형성해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륙 동쪽의 강소성이나 산동성에 고려 마을이 발견되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지역이 고려의 영토가 되고 고려의 국경이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최영 장군이 강소성이나 산동성에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그 지역이 고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대륙 동쪽에 고려의 마을이 발견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고려의 영토였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도 6.25 전쟁 이후에 베트남으로 이제 파견을 가가지고 베트남전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군이 베트남에서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그 베트남이 우리의 영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남남의 삼동면에 가면 환상의 커플 그 드라마 촬영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독일 마을입니다. 과거에 독일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독일 마을 사람들끼리 부락을 형성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독일 마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논리대로라면 그 마을이 경남 남해가 독일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역시 깔끔합니다.
이런 그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초등적인 발상인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더라도 굉장히 초등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접기로 하고요. 영상 하나 볼까요? 최영 장군은 원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원나라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건너가가지고 이 홍건적들과 싸웠던 인물입니다. 홍건적은 뭐냐면 원나라 말기에 이 명교라는 게 생겨요. 이 명교는 뭐냐면 미륵신앙을 좀 신봉하는 이 종교단체인데, 이들이 대부분 빨간 깃발을 들고 빨간 이게 두 권을 맺기 때문에 홍건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건적들이 사방에서 막 일어나니까 원나라에서 자력으로는 진압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고려에다가 그 군사를 보내달라 그러죠. 그래서 최영 장군이 2,000명의 고려 정예군을 거느리고 원나라로 갑니다. 이때 최영 장군이 싸웠던 인물은 이제 장사성이라는 그 홍건적인데요. 아주 주원장하고 쌍벽을 이루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 최영 장군은 지금의 중국의 강소성, 안휘성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강소성의 군대하고 아주 맹렬하게 싸웠죠. 이 고려 군사가 비록 2,000명밖에 안 됐지만 대단히 많은 전과를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이덕일 박사님에게 영상을 써도 괜찮다라고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영상을 편집하고 인용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홍건적 출몰 관련해 가지고 의문을 푸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제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려사라던가 고려사 저료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한번 읽어봐드리다 했습니다. 홍건적이 창궐 하자 원승상 툭토가 우리 군대를 파견을 요청을 하다. 1354년 6월 1일 6월 신묘년 초하루 내가 황제의 명령을 받아 남쪽으로 원종을 떠나니 국왕께서는 마땅히 정예군을 보내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하남에서 요망한 도적인 한산동과 한교와 등이 처음으로 반란을 선동하였는데 영천에 요양한 인물 유복통도 또한 군사를 일으켜 홍건이라고 부르면서 같은 도당인 관선생과 사유이 왕사성 등과 함께 중원을 노락질하고 산동 지방에 나누어 거점을 잡아서 그 기세가 크게 떨쳤다. 도적들이 때를 지어 일어나는 바람에 천하가 크게 시끄러웠다. 이 내용을 봤을 때 대륙 동쪽 산동성과 강소성에 파견을 갔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원이 사신을 보내 장사성의 토벌을 지시하다. 1353년 6월 13일 황상, 최영, 최영기, 이방실 등등 이러한 그 장군들이 날랜 군사를 모집하여 8월 10일까지 영경에 집결하여 장사성을 토벌하라고 지시하였다. 유탁 등이 군사 2,000명을 거느리고 원으로 떠나다. 1354년 7월 4일 염제신 등 40명이 군사 2,000명을 거느리고 원으로 가는데 왕은 영빈관으로 행차하여 친히 열병식을 하고 이렇게 대륙 동쪽으로 이제 파병을 하기 위해서 열병식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륙 고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번 주류 강단사학의 그런 허술한 논리들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대륙 고려설을 합리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채널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아마 제 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첨언하자면 고려의 평양이 북경일 수 있다는 의견도 설득력이 없어 보이진 않던데 그 부분 좀 더 파헤쳐 주시면 좋을 듯. 이런 댓글들을 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란 침공 때 기존 사학계의 침공 루트 해설을 보면 조망만한 지역에서 그 난리를 쳤다라는 게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기병이 달리려면 벌판이 있어야 하는데 점점점점 그리고 고려의 개성과 평양이 너무 붙어 있어요. 고려까지만 해도 나름 지역 강국으로 촌손 의식도 꽤 있었던 나라였던데 이런 식입니다. 절대 고려의 서쪽 강역이 요양시라던가 심양시 요심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요하 일대라고 하잖아요. 동북으로는 두만강 북쪽 700리가 경계선이지 않습니까? 선충령 그 일대인데 서에서 동쪽으로 2000리이고 남북으로는 1500리이고 신라와 백제를 병합하면서 넓어졌기 때문에 1500리가 좀 더 넘지 않습니까? 이런 그 고려에 대해서는 절대 고려는 하지 않고 우리 주류 강단의 대동강 이남의 고려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려들만 자꾸 고려하면서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대륙 고려를 주장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어디에 갇혀 있냐면 북한에 있는 평양과 전쟁 지역을 상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틀렸다, 여기는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 동쪽에 있는 대륙 고려가 맞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 대륙 고려가 만주에 있는 요양과 심양, 요심 지역, 요하 일대까지가 고려의 영토였다라고 이런 내용을 절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거론하는 순간 자신들의 논리가 파헤쳐지기 때문에 허점이 많은 주류 강단의 그런 대동강 이남의 그 고려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가짜를 가지고 가짜를 설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사실 몇 개를 끼워 넣으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그런 가짜들, 거짓들을 여러 개를 함께 섞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짜들도 함께 진짜와 가짜가 섞여가지고 희석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짜들도 함께 진짜라고 현혹되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사기 수법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설득당하거나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구독자분들은 프로파일러의 시선의 구독자분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지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얼씬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서경이 평양이라면 그것도 말이 좀 안 되어 보입니다. 고려 사람들이 동서남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일 리도 없으니 지금 위치대로라면 서경이 아니라 북경이라 불러야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지금 북한에 있는 평양이 서경이 아니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대륙 고려설의 저 베이징이 서경이다. 우리 강소성과 산동성이 맞다. 고려가 맞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서 가짜를 설득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류 강단의 한반도 고려설과 그리고 대륙 고려설의 사이비의 이런 세력들이 착각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고대의 지명과 그리고 후삼국 시대의 지명들이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고조선이라던가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당시에 불렸던 요동이나 하북성에 있었던 그런 지역 지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후삼국 시대 때 왕건이 사만을 통일했던, 한반도에서 사만을 통일했던 자신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고구려를 계승했고 백제와 신라를 병합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뤄낸 최고다. 이런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사만을 통일했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 저는 앞전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왕건이 굉장히 많이 오바를 하고 허풍을 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고대의 고조선 시대 때의 그 사만이 있거든요. 변화만 지난 우리 고대의 민족의 그 영토를 병합하거나 회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라가 그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 여러 개의 신라 중에 한반도에도 조그만한 신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그리고 백제는 이제 전라도에 있는 유민들, 백제의 유민들이 넘어와가지고 부락을 형성했던 그런 백제, 그런 부분들을 병합을 하면서 세 개의 나라를 통합했다. 그래서 사만을 통합했다. 김부식이나 다른 학자들이,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제가 고서들을 검토를 해봐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일제식민사학과 그리고 조선시대 학자들이나 지금 현재 주류 강단의 그 학자들은 고대에서 일어났던 그 지역 지명들이 있는데 그 지역 지명을 고려 왕건 때 그 지역 지명들과 그걸 착각해가지고 영토가 축소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사이비 역사 채널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고려 후삼국 시대의 왕건의 그 당시 시대 때 만들어진 그 지역 지명들이 있는데 그 지역 지명을 대륙에서 일어났던 우리 그 고대의 그 지역 지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제 착각을 하면서 혼돈되고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이러한 공통점들이 있는데 이 사실을 보면 분명한 것은 지역이 이동이 됐다. 그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이동을 시켰냐?
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그 명분과 사만을 통일했다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이 한반도와 만주로 지역 지명을 이제 이동을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많은 학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거고 만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만주 일대에다가 우리 고조선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지도를 그려놓고 있는 건데 그거는 사실 틀린 겁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겠지만 그 만주에서 일어났던 그 지역이 대륙 동쪽에 화북성과 강소성, 산동성 그 지역이 우리 사만의 민족의 그 강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다른 역사 채널에 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틀렸다. 이 대륙 고려설이 맞다라고 이제 막 공격하고 악플을 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댓글로 그 사이비 채널을 이제 홍보한다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의 그 유튜브 채널을 비판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과 거의 흡사하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고 그리고 사실 이런 행위는 범죄에 해당이 돼요. 물론 경범죄에 해당이 되겠지만 명나라의 주원장의 얘기라던가 쌍송총감부 얘기에 대한 그 소재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박사님의 그 영상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요. 제 댓글에도 간혹 달리기도 하는데 자신은 대륙사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식민사관이라고 하면 뭔가 일제시대 때 그 과거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대륙사관이라고 하면 마치 자신은 깨어있는 사람 같고 새로운 앞서 나가는 진보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나는 대륙사관이다, 대륙사관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더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장 무서운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대륙사관이냐 식민사관이냐 이렇게 갈라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식민사관이냐 대륙사관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가 무엇인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근거와 논리, 이 증거 자료에 의해 가지고 판단이 되는 것이지 대륙사관이냐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둘 다 틀렸어요. 고려는 대륙에 있었던 것도 틀렸고 한반도에 있었던 것도 틀린 겁니다. 오련산, 견자산, 그리고 고려의 남경, 강도, 고우, 양주, 화산, 고려 해인사, 그리고 그렇게 조언했던 취안저, 송나라의 수도의 동북쪽에 개경이 위치하고 송나라의 수도의 동북쪽에 개경이 위치하고 1만 단위로 해서 210개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고려의 영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고려가 있는 거 아니고 중원 대륙 중심으로 고려가 있다는 게 숫자상으로 이게 뭐야? 사천생에서 918년에 태조 왕건이 왕위에 오르고 초강으로 왕위에 오르는 거죠. 또한 모든 지명이 중원 대륙에 다 거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륙사관이 깨어있는 거고 진보적인 거라면 그러면 지구사관도 있거든요. 지구사관은 무엇이냐면 조선이 아메리카에 있었고 그리고 고구려 백제신라가 아시아와 유럽 일대 전부를 거의 다 통합을 했고 그 전 지역을 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그리고 지구 전체를 광활한 영토를 가졌다. 이런 거를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요. 영상 한번 볼까요? 그리고 조선은 어디에 있었느냐? 결론부터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세종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어. 확실해. 끝까지 추적했어. 야, 이 개새끼야!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싸우고 여기서도 싸우고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임진왜란이야.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 산이 백두산이고 여기가 한기도 이게 만주고 이게 몽골인데 여기서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선조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지 못하게끔 이순신이 여기를 막아냈다. 그게 임진왜란이에요. 네, 붉은 수염에 이 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이순신입니다. 붉은 수염. 그러니까 우리 대조선은 이미 세계 인종을 다 갖고 있는 다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붉은 수염의 장군이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해군 제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너 사탄 들렸어?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을 말이 달릴 수 있는 곳은 다 가서 이렇게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군대를 막을 수 있는 군대는 당시에 없었다 하는 것이 이 철기군으로 본 저의 주장입니다. 야, 이 개새끼야! 이 통일 신라가 참 위대하죠.
고구려의 철근을 이어받아서 쭉 이렇게 가면서 다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브라실리아가 뭘까요? 브라질리아 뭐 같은 말이죠. 이게 뭡니까? 신라. 브라보 신라입니다. 브라보 신라. 위대한 신라.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어떻습니까? 대륙 고려를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더 거대하고 그리고 더 깨어있는 것 같나요? 대륙 고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비들과 우리들을 이제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제3자가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이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단 말이죠.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존재합니다. 어떤 거냐면 지구는 평평하다는 그 평평론자들인데요. 지구는 평평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번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You can start getting conspiracy theory into someone's head. It's amazing how suddenly everything 지식의 질량이 부족하거나 사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역사라는 그 분야는 끊임없이 사실을 검증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찾아가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지 무조건 믿고 보는 그런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삶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비 역사 채널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면 뭔가에 의지하고 싶거나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숭배하고 싶다면 가까운 절이라던가 교회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역사 채널에는 되도록이면 근처에 접근하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